예, 안녕하십니까. 대개 행렬 이론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그 큐잉 모델이 아니라 이러한 큐잉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가, 시뮬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요. 대개 행렬 이론을 이용한 수학적 성능 분석 방법 모델과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능 분석 방법을 서로 상호간에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이제 랜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학적인 거 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랜덤 넘버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과 그리고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벌을 발생시키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그젠플을 통해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랜덤 넘버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것인가.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서는 스탠다드 C, ANSI C에서 제공하고 있는 C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sla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드 넘버를 이제 고정시키고 land라는 함수를 C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에서 제공하는 land 함수는 숫자가 이제 뭐 1에서부터 32767이라는 0에서부터 32767까지의 인티저 밸류를 리턴하는 랜덤 함수가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10, 100, 1000만, 약 3만 개, 0에서부터 약 3만 개의 숫자들만 가지고 난수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한계점이 도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 넘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니폼한 특성과 또는 독립적인 특성 또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C에서 제공하는 C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랜드라는 함수는 랜드맥스라는 것을 가지고 일종의 주기를 가지고 발생시키는 함수다 보니까 랜드맥스가 겨우 32,000이라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기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랜드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실수의 난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발생시킨다면 우리는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랜드맥스라는 주기가 어느 정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난수라고 하는 유니폼한 거나 인디펜던트 특성 또는 주기성을 가져야 안 되는 특성을 유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C에서 제공하는 랜드 함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랜드 함수를 즉 플롯 실수값을 리턴하는데 이것이 주기성이 매우 긴 또라는 그 랜덤 펑션을 제너레이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권고합니다. 일례로 이와 같은 랜드 함수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랜덤 펑션에서는 시드 테이블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포인트 연산, 3C 웨이트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일종의 그 주기가 매우 큰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랜덤 펑션의 요건을 만족하는 랜덤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랜덤 함수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여러 가지 레퍼런스 자료에서 좋은 함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와 같은 랜덤 펑션을 사용하고 C에서 제공하는 매우 짧은 주기를 가지는 랜덤 함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랜덤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랜덤 함수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랜덤 인티저 밸류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랜덤 함수는 실수값을 리턴하는 함수이고 즉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리턴하는 함수에서 우리는 이제 인티저를 리턴하는 함수 즉 i에서부터 n까지 중에서 i에서부터 n까지 중에 값을 어떤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이 랜덤 함수에 n 플러스 1.0 이것을 곱해서 다음에 인티저 밸류로 캐스팅 연산을 한다면 우리는 1과 n 사이에 발생시키는 랜덤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데요. 인버전을 시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CDF 펑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CDF 펑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CDF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fx라는 CDF 펑션인데 CDF 펑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CDF 펑션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나타내죠. CDF 펑션 f of x는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의 CDF 펑션은 0과 1 사이에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y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x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x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인버전 시키면 x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f의 역함수, f의 인버전하고 가로 열고 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y는 무엇이죠? y는 0과 1 사이의 랜덤 함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고 싶은 x라는 값은 이 x라는 값은 어떻게 하면 된다? y 랜덤 펑션의 인버전이다. 따라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오면 이게 x축과 y축이 지금 바뀐 상태가 되겠고요. y는 0과 1 사이에 랜덤 값을 가지고 이 y에 대응되는 x 값이 우리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그젬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onential 함수의 CDF 펑션은 f of x는 1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버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y라고 놓겠습니다. y는 CDF 펑션을 말하는 거고 CDF 펑션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y는 결국 랜덤 펑션, 즉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x와 y를 서로 여기서 x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지금 y-1, 지금 1-y의 지금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자연로그로 취한 ln 그리고 람다로 나눠준 거, 마이너스 1 오브 n의 ln 1 람다가 됩니다. 그런데 랜덤 펑션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 마이너스 시킨 것은 동일하게 identically distribute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y라고 편의상 놓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오버 람다의 ln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x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죠. 따라서 exponential 함수를 만든다면 C 코드를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이 평균을 받고 여기서 평균은 뭐죠? 익스포넨셜의 평균은 1 오버 람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오버 람다는 민인 거죠.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자연노구 그다음에 y는 뭐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랜덤 펑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리턴 밸류는 x에 대해서 리턴하는 우리는 분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분포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얼라이버 우리가 얼라이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얼라이벌의 인터얼라이벌 분포가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인터얼라이벌 이 점이 뭐예요? 이 점이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 0으로 본다면 이게 x1 지점 이걸 이런 식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x2, x3 이 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그 웹 트래픽을 모델링,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웹 트래픽을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은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서버에서부터 데이터가 날라오겠죠. 근데 서버가 날라온 데이터는 여러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콜이라는 거 나눠 볼 수가 있고 여러 개의 패킷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션, 이 웹 트래픽의 하나의 세션은 우리가 어떤 신문, 조선일보라든지 한국일보 여러 가지 신문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신문에서
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들은 하나의 텍스트로 있지만 영상 데이터도 있고 또한 그에 이어진 다른 데이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하나 페이지를 보게 됐을 때 신문 페이지 하나 날라올 때 하나의 패키콜 안에 여러 개 패키콜 안에 이 패키콜 안에는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영상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하죠? 또 한번 또 클릭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의 패키콜이 이제 발생이 또 날라오게 되겠죠. 이와 같은 패키콜들이 하나의 우리가 신문을 보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클릭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죠. 클릭 한 번을 패키콜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문을 한 번 클릭했을 때 패키콜이고 한 번 클릭을 하였을 때 날라오는 데이터는 텍스트도 있고 텍스트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데이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션을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러한 세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몇 개의 패키콜과 패키콜 안에 있는 패킷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키콜들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익스포넨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포앗은 여기 패킷의 이 세션의 시작은 세션은 포앗은 얼라이벌이다. 세션의 시작은 포앗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패키콜 여기 패키콜 안에는 그 여러 개의 패킷들이 존재하는데 이 패킷들의 개수가 바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킷콜 안에 있는 패킷들의 개수가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킷들의 개수, 패킷콜의 개수, 세션 하나 안에 있는 패킷들의 개수, 패킷콜의 개수는 지오메트릭 분포, 기하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킷콜 안에 있는 패킷들의 개수가 여기 패킷들의 개수가 바로 이 개수가 바로 파레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했듯이 이것은 기하 분포가 따르고요. 지금 이것은 포화슨 프로세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은 수학적으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x가 k보다 크다. 여기 x가 k보다 클 확률은 CDF 펑션은 1 마이너스 그다음에 k 오브 x의 알파승으로 주어집니다. 알파는 어떤 파라미터 밸류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모델 인버전을 해야 되겠죠. 인버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즉 y는 1 마이너스 k 오버 x의 알파승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게 되면 k 알파 x의 알파 이것이 바로 1-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y는 우리는 쉽게 나중에 랜덤 펑션이기 때문에 y 대신에 1-y 대신에 y 프라임이라고 놓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알파는 y 프라임 분의 k 알파승이 되겠죠. 양변의 알파를 바꾸면 알파 승분의 1로 보게 수 있겠습니다. 즉 k 곱하기 y 프라임의 마이너스 1 오버 알파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따라서 k 오버 알파 프라임의 1 오버 알파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y가 바로 0에서과 1 사이의 랜덤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식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k 오버 파워승의 이 y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변수, 0과 1 사이의 랜덤 변수, 그리고 승이 1 오버 알파승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는 파레토 분포를 수학적으로 C코드상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에서 이제 파레토 분포와 익스포넨셜 분포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파레토 분포는 헤비테일이다. 헤비테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익스포넨셜 분포는 x가 커짐에 따라서 빠르게 감소를 하는 반면에 파레토 분포는 헤비테일 특성 때문에 조금 매우 천천히 감소해서 이와 같은 확률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테일을 모델링 할 때는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트래픽 제너레이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제너레이션은 퀵 모델에서 고객들이 얼라이벌 하는데 이 얼라이벌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FTP 트래픽과 같은 경우 데이터의 발생은 포화슨 프로세스로 많이 모델링을 합니다. 포화슨 프로세스로 많이 모델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포화슨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데이터가 발생하는 서로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익스포넨셜 분포로 가진다는 것이죠.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익스포넨셜리 디스트리뷰트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x1, 이게 x2, 그다음에 x3라면 xi와 x 사이의 i와 xi 플러스 1 사이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익스포넨셜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라이벌 타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매 시간 이쪽 얼라이벌 타임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즉 익스포넨셜 시간만큼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익스포넨셜 시간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포넨셜 시간만큼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익스포넨셜 시간 얼라이벌 타임 x1 그다음에 얼라이벌 시간 x2는 x1이라는 시간에 얼라이벌 타임만큼만 더해준다. 인터 얼라이벌 타임 익스포넨셜 분포를 더해준다. 익스포넨셜 분포는 이와 같이 여기 안에 조금 전에 구했듯이 평균을 넣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오버 람다다. 이때의 익스포넨셜 분포의 평균은 1 오버 람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처 시간은 패킷들의 디파처 시간 또한 지수 패킷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패킷의 디파처 시간도 익스포넨셜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면 디파처 시간도 얼라이벌 시간에 평균 패킷의 길이 익스포넨셜 분포 형태로 그림을 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만든 하나의 패킷들의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을 편의상 Q에 넣는 식으로 여기서는 구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스 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보이스 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트래픽은 데이터가 발생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없거나 즉 제가 말을 할 때는 온 상태이고 제가 말하지 않은 상태는 오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 트래픽은 쉽게 오프와 온이 반복되는 이렇게 온 오프 모델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일 때 오프일 때 그리고 오프 상태, 즉 이건 사일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일런트 시간의 평균 시간은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고 온 상태, 토크 타임에서도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런트와 토크 시간은 알파와 베타의 트랜지션 레이트를 가진 걸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트래픽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트래픽에 K명의 보이스 유저가 있다. K명의 보이스 유저가 있다. K명의 보이스 유저를 하나씩 각각의 유저가 온오프 모델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오프 모델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첫 번째 맨 처음 상태는 오프 상태와 온 상태 둘 중에서 임의 상태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의 초기 상태는 0과 1 사이의 임의 상태로 결정을 하겠고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오프와 온 상태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온 상태라면 토크 상태, 즉 사용자가 온 피리어드 말하고 있는 상태는 지수 분포를 따르고 이때의 지수 분포에서 평균 토크 시간을 average 토크 타임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익스포넨셜 분포를 사용해서 평균 토크 시간을 결정을 하고요. 디파처 시간은 당연히 고객이 얼라이벌한 시간 플러스 패킷의 얼라이벌 시간 플러스 온 피리어드가 바로 디파처 시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는 다시 오프 상태가 되겠죠. 다음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트를 여기서 하나씩 넥스트 스테이트를 0이라고 바꿔줬습니다. 따라서 넥스트 스테이트는 오프 상태가 되겠죠. 넥스트 스테이트에서는 오프 스테이트가 되고 오프 피리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사일런트 시간만큼 익스포넨셜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걸 디파처하는 시간은 얼라이벌 시간에서 오프 피리어드를 더한 것이 바로 디파처 시간이 되고 다음 스테이트는 다시 온 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프와 온 스테이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알파와 레이트와 베타 레이트로 반복되는 그 알파와 베타는 바로 역수를 하게 되면 에버리지 토크 타임과 에버리지 사일런트 시간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보이스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C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제 arrival, 그 패킷들의 발생에 대한 트래픽을 이제 제너레이션 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큐잉 모델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와이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 있고 고객들이 N명의 유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N명의 유저가 있고 각각 N명의 유저는 패킷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N명의 유저는 패킷들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냐면 포화슨 프로세스 레이트 람다로 발생을 시킵니다. 포화슨 프로세스 람다로 발생시키고 베이스 스테이션은 1/mu 레이트로 1/mu 서비스 시간을 가진 익스포넨셜이 디스트리뷰트 되었다. 서비스 시간은 지수 분포로 모델링 되는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큐잉 모델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또 큐잉 모델을 구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베이스드 시뮬레이션과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C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베이스 스테이션은 이 지수 분포를 따르고요. 서비스 시간 지수 분포를 따르고 얼라이벌 레이트는 포화슨 레이트로 따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먼저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은 토탈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6승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10의 6승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타임, 평균 패킷들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패킷들을 서비스하는 평균 시간을 1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랜덤 펑션은 이제 랜덤 펑션 F, len F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익스포넨셜 분포는 EXPNTA라고 해서 평균을 아규먼트로 가지는 함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와 같은 MMM 모델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인데 시뮬레이션 코드도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코드와 타임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코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펑션이 되겠습니다. 메인 펑션에서는 이와 같이 그 람다를 얼라이벌 레이트 람다가 0.01에서부터 람다가 뮤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플롯하게 했는데요. 람다 변수에 따라서 수학적인 방식,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타임 베스트 시뮬레이션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널리시스 방식을 보겠습니다. 에버지 서전 타임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에버지 서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스 포뮬라에 따라서 얼라이벌 고객 평균 고객수, 시스템 평균 고객수를 얼라이벌 레이트로 나누면 평균 서전 타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서전 타임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1/mu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트래픽 인텐시티로 본다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뮤와 람다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벤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킷들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패킷이 발생이 되었다. 패킷이 발생이 됐던 얼라이벌이 있죠. 그리고 패킷이 떠난다. 디파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서 시뮬레이션 코드를 짜는 것을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코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몇 가지 변수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T1과 T2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TA는 1/람다, 얼라이벌들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TS는 평균 서비스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 T1과 T2가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T1은 얼라이벌의 이벤트, T2는 디파처의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변수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T1과 T2에 대해서 우리는 T1의 얼라이벌과 T2의 디파처에 대해서 각각 조건을 나눕니다. 그래서 T1 얼라이벌이 T2 디파처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1이 T2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이벤트 시간이 익스포넨셜이 이제 하나씩 얼라이벌 시간만큼 또 하나의 고객이 도착하기 때문에 T1 얼라이벌의 원래 T1 T타임 시간에 익스포넨셜만큼 얼라이벌이 증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T1이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T2라고 하는 것은 디파처죠. 패키지 디파처 하는 것은
패킷에 도착한 이 시간에서 익스포넨셜 시간, 서비스 익스포넨셜 시간만큼 더한 것이 바로 T2, 디파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을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을 계산을 하고 각각의 조건은 계산을 할 때는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의 이벤트에 맞춰서 if문과 else문에 따라서 하나씩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비스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임 베스트 시뮬레이션 코드입니다. 타임 베스트 시뮬레이션 코드는 매우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패킷들을 발생하는 것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패킷 리스트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멜록이라고 표현하고요. 패킷들이 발생을 할 때 하나의 패킷마다 얼라이벌 타임과 디파처 타임을 가지고 있는 패킷 타입을 스트럭처도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 스트럭처를 저장하는 패킷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하나씩 패킷들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패킷들은 얼라이벌 타임이 있는데 얼라이벌 타임 어떻게 증가되죠? 여기 얼라이벌 있고 하나씩 얼라이벌 하면 이 얼라이벌 타임에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분포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그게 바로 얼라이벌 타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벌 타임을 넣고요. 디파처 시간은 어떻게 되죠? 얼라이벌 타임에 이쪽 얼라이벌 타임에 서비스 시간, 에버리지 서비스 시간만큼이 더한 것이 바로 디파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패킷들의 얼라이벌 타임과 디파처 타임을 만들어서 하나씩 패킷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패킷들의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을 뺀 것이 평균적으로 얼라이벌 시간과 디파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얼라이벌이 그 이전에 디파처보다 더 빠르게 도착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패킷 서비스를 하는데 이만큼 여기서 시간 t라고 볼까요? 이때 시간 t 제로라는 시간에 패킷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그 이전에 패킷이 여기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T1이라는 시간에 여기 도착을 한다면 T1이라는 시간이 여기 서비스 타임 중간에 있다면 이때의 패킷은 언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만큼 딜레이 돼서 서비스 되어야 되겠죠? 이만큼 딜레이 돼서 이때 두 번째 도착한 패킷이 서비스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패킷, 두 번째 패킷. 두 번째 패킷이 이만큼 딜레이 돼서 이만큼 타워만큼 딜레이 돼서 서비스가 되겠죠.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웨이팅 타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번째, 만약에 이것이 두 번째, i가 2라면 두 번째 얼라이벌 시간이, 두 번째 패킷의 얼라이벌 시간이 첫 번째 i-1이니까 첫 번째 디파처 시간보다 작다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타임만큼 기다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만큼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웨이팅 타임을 계산을 해서 에버리지 웨이팅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어널리시스 그래프와 이벤트 베이스 시뮬레이션, 다음에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그림에 도시하였습니다. X축은 트래픽 인텐시티 로우를 나타내게 되고요. Y축은 에버리지 딜레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선은 어널리시스 결과고요. 동그라미는 이벤트 베이스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에스터리스크는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두 동일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 베이스 시뮬레이션이 보다 퍼포먼스가,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수행 속도가 보다 빠른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관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은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분석하는데 매우 쉽지만, 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패킷들의 얼라이벌 분포가 무엇인지, 서비스 분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CDF 펑션으로부터 각각 그 분포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방식, 즉 인버전 트랜스포메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패킷들의 분포를 발생시키는 샘플 밸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데이터 트래픽과 보이스 트래픽과 같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보았고,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과 이벤트 베이스 시뮬레이션 코드 방식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코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수학적인 분석 결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기 행렬 이론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